안녕하세요. 윤들닷컴 대표 이동윤입니다. 자, 이번에 이어서요. 저번까지는 컷 편집을 끝냈죠. 그래서 영상을 쭉 이어 붙여가지고 전체적으로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안에 목소리나 이런 게 안 들어있기 때문에 화면만 전개되는 걸 봐서는 사실 느낌이 잘 안 살고 어떤 내용을 말하고 싶은지도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자막을 한번 넣어봤는데요. 일단 자막 내용을 제가 생각을 해서 좀 넣어야 되니까 미리 한번 다 넣어봤습니다. 자, 내용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자막을 넣어봤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디자인되어 있는 자막, 마치 타이틀 같은 거를 한번 넣어봤고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그냥 일반적인 자막들 이렇게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막은 뭐 위치가 여기 있어도 상관없고 어디 있어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내용 전달만 되면 되는 거라서. 자, 이렇게 해서 쭉 내용을 적었는데 일단 이 두 가지 자막을 삽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디자인이 다 되어 있는 애니메이션도 되어 있는 자막이잖아요. 자, 이걸 넣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자, 자막을 넣고 싶은 위치를 적당히 이렇게 현재 위치 표시기로 맞춰 주시고 위에 메뉴 중에 보면 타이틀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 타이틀이 개인, 뭐 다운로드, 내가 평소 때 썼던 것들 이렇게 있으면 다 다운로드에 들어가 있거든요. 사용자 정의, 내가 만들어서 쓸 수 있는 자막들, 그리고 뭐 자료팩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타이틀 이런 것들은 다 필모라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미리 만들어져 있는 것들이거든요. 이걸 스크롤해서 밑으로 쭉 내리다 보면 다양한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골라서 그냥 사용을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오프닝, 얘도 오프닝은 이렇게 배경 이미지 같은 거하고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인트로 같은 거 만들 때 쓰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AI 자막, 요거는 영상에 목소리가 있을 때 그 목소리를 따서 자동으로 자막을 만들어 주는 건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영상에 목소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당장은 제가 설명드리진 않을 거예요. 자, 일단은 타이틀에 가서요, 뭐 트렌딩, 워드아트 이렇게 쭉 살펴보시면 다양한 그 제목들이 미리 만들어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 영상에 어울릴 만한 것들을 골라주는 게 중요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내가 캠핑을 가는 이유라는 제목을 하나 쓰고 싶은데, 이걸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뭐 이런 것들도 한번 눌러보면 뭔지 나오거든요. 뭐 이런 걸 넣어도 될 거고, 뭐 요거는 결혼식 청첩장, 아니지, 어버이날 요런 거네요. 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데 이걸 이제 뒤져보다가 내한테 그냥 맞는 걸 하나 고르는 겁니다. 이 영상에 맞는 거.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타이핑 되는 걸 쓸까, 아니면 그냥 기본 제목을 쓸까, 예능을 쓸까, 막 골라보다가 이게 박스가 한 바퀴 삥 돌면서 나오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있었고, 쭉 내려가 보니까 뭐 적당한 게 뭐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 근데 뭔가 좀 감성적인 걸 찾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계속 내려봤어요. 계속 내려다 보니까 아까 전에 제가 이미 다 만들고 지웠던 그 박스가 한 바퀴 삥 돌면서 글이 만들어지는 뭐 그런 걸 골랐는데, 뭐 이런 것들은 좀 안 어울리네요. 찾기가 힘듭니다. 여기에 보면 별표 있잖아요. 이걸 눌러 놓으면 즐겨찾기가 되는데 그걸 제가 안 해놨나 봐요. 자, 플러스 버튼을 눌러 놓으면 얘가 자막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자막이 들어갈 때 여러분들이 이 타임라인 상에서 이런 부분을 만약에 클릭을 해놓고 자막을 이렇게 집어넣잖아요. 그럼 잘리고 중간에 들어간다고 했죠. 만약에 얘가 이렇게 맨 앞에 위치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그냥 앞에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위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자막은 어쨌든 영상 위에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트랙을 추가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비디오 트랙을 하나 더 추가해주면 이렇게 비디오 트랙이 나오거든요. 여기를 한번 툭 클릭을 해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눌러주면 위에 라인에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는 위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얘를 기준으로 들어간다 했잖아요. 그래서 새 트랙에 이렇게 타이틀을 하나 넣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걸 넣고 난 다음에 다른 트랙으로 옮기거나 이 사이에 삽입을 하거나 혹은 위에 트랙으로 밀어서 올리면, 이렇게 밀어서 올리면 또 윗칸으로 올라가기도 해요. 자, 그래서 이 자막을 내가 원하는 위치에 배치를 하시고, 나 자막을 여기서부터 처음부터 나오게 할 거야. 그러면 앞에 바짝 붙여 놓으면 되겠죠. 자, 길이도 내가 원하는 만큼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배치를 저는 처음에 이렇게 했었어요. 자, 그리고 자막의 내용을 바꿔야 되니까 여기를 클릭하면 여기 조절창이 나오거든요. 이 조절창이 하나, 둘, 뭐 이렇게 구성이 돼 있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 박스를 의미하는 것 같고, 그래서 박스의 크기라든지 뭐 위치 이런 걸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자, 첫 번째 여기에 점선이 쫙 들어가 있죠. 요걸 고치라는 얘기니까 얘를 클릭 앤 드래그해서
내가 캠핑을 가는 이유라고 적었습니다. 자, 글자가 좀 크니까요. 글자 크기는 좀 줄여주시고, 그 다음에 글자에 글꼴들이 되게 많이 있죠. 로컬 글꼴은 내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글꼴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면 로컬 글꼴 말고도 여기 기본으로 내장되어 있는 뭐 클라우드 글꼴 같은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평소 때 자주 사용했던 것들은 이런 데 있습니다. 자, 일단은 로컬 글꼴, 내 컴퓨터에 있는 걸 뒤져봐야겠죠. 열어서 뭐 서체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냥 분위기가 좀 있는 서체를 하나 골라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글자가 좀 크죠. 사이즈를 약간 줄여주시고요. 자간도 조금 넓은 것 같은데 저는 자간을 좀 좁히고 싶어요. 근데 그런 기능들이 지금 기본적으로 여기는 없습니다. 자, 이 기능은 고급을 눌러야지 나와요. 창이 하나 크게 열리고, 이 창에서 옆에 보면 이 글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설정이 있는데, 자간, 행간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다 위에 있어요. 글자 모양 자체를 조정한 것들은. 그래서 요게 아마도 자간인 것 같죠. 이걸 클릭을 해서 늘리거나 이렇게 마이너스로 가면 줄일 수 있습니다. 한 요 정도,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정도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면 적당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고 적용을 시켰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제목이 나왔죠. 네, 플레이를 해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자, 밑에 하나 더 넣으라고 나오는데, 이거를 꼭 아까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채워도 되지만 굳이 안 쓰고 싶을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여기 보면 쓰레기통 모양 보일 거니까 이걸 눌러주시면 없어집니다. 자,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만 하고 싶어요. 자, 등장 시는 이미 내장이 돼 있었는데, 사라질 때, 여기가 사라지는 부분이죠. 그때 사라질 때 그냥 팍 사라지거든요. 근데 나는 이렇게 사라지는 게 싫다, 좀 이렇게 페이드 아웃 돼서 쓱 사라지고 싶다, 이런 효과들은 여기 애니메이션에서 넣거나 아니면 여기 비디오에 가요. 그러면 애니메이션이 또 있거든요. 이 두 개의 개념은, 텍스트일 때 애니메이션은 글자 하나에 대한 어떤 애니메이션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골랐다 그러면 이 나오는 방식이 달라지죠. 내가 원한 건 이게 아니었거든요. 요거 아니고 그냥 전체적으로 뭔가 하고 싶어요. 비디오 가서 애니메이션을 골라주고, 자, 사라지는 거니까 페이드 아웃이겠죠. 자, 이거를 나는 골라줄 건데, 얘를 어디다 적용시킬 거냐? 끝에 사라져야겠죠. 클릭 앤 드래그를 해서 여기쯤에 적당히 놔줍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하는데 점이 두 개가 생길 거예요. 자, 이 첫 번째 점은 이걸 키프레임이라고 부르는데, 첫 번째 점은 얘가 페이드아웃 될 거니까 페이드아웃이 시작되는 지점, 두 번째 점은 페이드아웃이 끝나는 점입니다. 이 사이의 거리가 넓으면 넓을수록 속도가 느려지겠죠. 이렇게 느리게 하면 쓱 이렇게 사라질 거예요. 오케이, 내가 원하는 게 이거였습니다. 더 늘리죠. 한 이 정도 늘려놓으면 이렇게 없어질 겁니다. 오케이, 됐어요. 자, 그러면 제가 첫 번째, 답답한 도시, 늘 똑같은 일상을 벗어나 라고 이렇게 적었는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적었느냐 하면, 자, 글 나타나는 위치를 또 이렇게 맞춰주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걸 쓰지 않고 이걸 썼어요. 이건 기본 글자거든요. 눌러주면 3D 형태로 텍스트를 넣는 방법이 있고, 그냥 일반 텍스트를 넣는 게 있어요. 퀵 텍스트를 눌러주면 글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적당한 위치, 적당한 간격을 잡아서 이렇게 세팅을 해주고, 여기다가 넣고 싶은 글을 넣어주면 됩니다. 자, 답답한 일상, 쳇바퀴 같은 일상, 뭐 이런 말을 적었었잖아요. 그죠? 자, 얘를 선택하고 여기 텍스트 히어 있죠? 자, 얘를 더블 클릭하시든 아니면 여기 가서 텍스트에 가서 이 부분을 수정하든 어쨌든 고치면 돼요. 답답한 일상, 쳇바퀴 도는 어느 날, 이렇게만 적어볼게요. 자, 뒤에는 자연으로 들어갑니다. 뭐 이렇게 적었잖아요. 자, 일단은 나는 이런 글자 내용을 적었다. 그리고 위치는 뭐 내가 두고 싶은 위치를 두면 되니까 나는 자막을 여기쯤 둘래 하고 위치를 바꿔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글자나 텍스트 뭐 이런 것들이 안 예쁘잖아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내가 원하는 서체로 그냥 바꿔주시면 돼요. 다시 로컬 글꼴 열어주시고 이 안에서 적당히 어울릴 만한 글자를 하나 골라줍니다. 자, 폰트가 적용이 됐죠. 자, 그런 다음에 뭐 자간 조절이나 이런 것들은 원하는 요 고급 기능에 들어가서 이런 데서 막 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글이 뭐 좀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해보시면 바탕이 흰색일 때 묻혀서 안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글자에 뭐 테두리나 이런 걸 넣어야 되는데, 사전 설정 이런 기능을 넣으면 좀 약간 뭔가 촌스러운 기분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 설정은 쓰지 않고
여기 글자에다가 옵션을 조금 더 주고 싶은 거잖아요. 테두리 정도 주고 싶거든요. 밑으로 더 내려가면 추가 옵션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여기다가 나 테두리 좀 넣어줄 거야. 그리고 테두리의 컬러는 블랙으로 해야지 라고 세팅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테두리 부분이 번져 보이는 정도라든지 두께라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너무 좀 뚜렷하죠. 그래서 여기 좀 보기 싫으면 두께 줄이고 블러를 살짝 넣어 놓으면 적당히 번져 보이는 느낌이 날 거예요. 그리고 너무 진하다 싶으면 요거를 불투명도를 살짝 주면 자 이제 글이 잘 보이죠. 뒤에 배경이 하얀색이더라도 잘 보이게 되는 겁니다. 자 요거를 앞으로 계속 쓰겠다 라고 하면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이 내용을 컨트롤 C를 하시고 여기 와서 컨트롤 V를 하면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글 들어가는 부분만 맞춰 놓고 여기다가 글 내용만 바꾸면 되죠. 자연으로 들어갑니다. 돼 있죠. 자, 그럼 이렇게 하면 이제 끝난 거거든요. 이 방법으로 계속 그냥 쓰면 되는 겁니다. 이 방법으로. 자, 그런데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세팅했던 이 상태를 그대로 다음번에 또 쓸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거는 어디 가서 조정하느냐면 고급에 들어가서 지금 내가 세팅한 이 글자의 어떤 형태들 있죠. 이거를 자, 세팅을 할 만큼은 다 해야 돼요. 충분히 다 해놓은 다음에 뭐 글자 두께를 조금 더 두껍게 하겠다. 그러면 나눔 명조에서 나눔 명조 볼드를 가든 여기서 볼드 처리를 하면 되겠죠. 자, 이 상태를 사용자 지정으로 저장을 눌러버리면 이걸 저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자막 1이라고 제가 이름을 적을게요. 그러면 저장이 됐어요. 자, 이 자막 1은 언제 쓸 수 있느냐 하면 여기서 글 꺼냈었죠 아까 전에. 그걸 개인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 사용자 정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방금 만들었던 게 자막 1이라고 들어갑니다. 자, 이거를 플러스를 눌러주면 여기에 들어가요. 그럼 이것도 더블 클릭해서 내용을 고쳐주면 된다는 얘기겠죠. 자, 복사를 해서 계속 쓰거나 하는 방법은 하나의 프로젝트 작업을 할 때는 쭉 할 수 있어요. 이미 남아있는 게 있으니까 얘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고 고치고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번에 새 프로젝트를 열고 새로운 영상 편집을 할 때 어차피 이거를 세팅을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처럼 사전 설정 프리셋을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이미지하고 영상하고 적절하게 어울리게 이렇게 쭉 내용을 배치를 해주면 됩니다. 자, 한번 제가 앞에서부터 플레이를 할 테니까 어떤 내용을 적었는지 한번 쭉 봐주세요. 자, 지금부터는 뭐 제가 아무런 설명 없이 진행할 거니까 그냥 내용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어때요? 뭔가 되게 답답하죠? 소리도 안 나고, 뭐, 이거 영상 자체에 원래 소리가 없는 거긴 하지만, 나레이션도 없고 하니까 뭔가 좀 답답한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영상의 어떤 주목도를 좀 높이고, 정보 전달을 잘하기 위해서 소리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실제로 영상을 만들 때는 뭐 배경음악을 넣든 효과음을 넣든 자연적인 음악을 넣든 어쨌든 소리가 안 들어가면 되게 답답해요. 보는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여기다가 이제 소리를 넣게 될 건데, 자, 소리는 첫 번째 뭘 넣을 거냐면요. 나레이션을 넣을게요. 내가 캠핑을 가는 이유라고 이렇게 나오죠. 그 나레이션을 넣을 건데, 나레이션 넣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여러분들이 직접 육성을 녹음하는 방법이 있어요. 노트북을 쓰거나 아니면 컴퓨터에 마이크가 연결되어 있으면 이 기능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이스 오버 녹음이라고 해서 내 육성을 직접 넣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은 지금 여기에 글 내용을 다 써놨잖아요. 그리고 글 내용을 쓸 때도 어떻게 보면 얘를 이제 구어체로 써놨단 말이에요. 읽어도 이상하지 않게끔. 그래서 이 글을 AI가 읽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AI가 읽어주면 내 목소리는 아니겠죠. 하지만 필모라에는 내 목소리로 AI를 만드는 기능도 있어요. 그거를 같이 이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내가 캠핑을 가는 이유라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위치는 뭐 녹음하고 나서 어디 위치에 맞춰도 상관없으니까 어디에 둬도 상관없어요. 그냥 글을 읽을 수 있는 위치가 있으면 되고, 이렇게 돼 있으면 내용을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읽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면 마이크 기능이 있어요. 자, 마이크를 눌러주시면 이런 기능이 뜹니다. 자, 뭐 장치 이렇게 물어보죠.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거는 노트북에다가 무선 마이크를 달아놨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선택하면 되는데 그냥 컴퓨터에서는 내장 마이크 뭐 이렇게 나올 겁니다. 또 이게 윈도우라면 다르게 표현될 수도 있어요. 자, 지금 밑에 움직이고 있죠. 목소리가 들어간다는 거고 컴퓨터 자체의 마이크를 쓰겠다. 자, 똑같아요. 목소리는 이게 조금 더 잘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오디오 입력 넣고 저장은 따로따로 해줄 수 있어요. 목소리만 따로. 그리고 3초 이에 이제 읽겠다라고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 빨간 것만 누르면 바로 녹음을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방금 제가 여기다가 내가 캠핑을 가는 이유라고 했으니까 그거를 차분하게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캠핑을 가는 이유. 자, 이렇게 하면 끝났죠. 자, 확인하면 여기 목소리가 들어갔어요. 자, 처음에 조금 기다렸다가 녹음을 했기 때문에 앞에는 무음, 뒤에도 무음 구간이 있죠. 자, 한번 들어볼게요. 플레이. 내가 캠핑을 가는 이유. 됐죠? 자, 그러면 이 앞에 부분 필요 없으니까 잘라버리고 이 뒤에 부분도 필요 없으니까 잘라서 버렸습니다. 자, 이거를 글자가 나오는 타이밍에 맞춰서 자, 이쯤에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캠핑을 가는 이유. 자, 그러면 여기도 읽을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답답한 일상, 쳇바퀴 도는 어느 날이라고 또 읽어줄게요. 같은 요령입니다. 자, 켜주고. 자, 똑같아요. 이거 좀 보이게 이렇게 해놓고. 답답한 일상, 쳇바퀴 도는. 너무 빨리 지나가서 가지고 제가 못 봤어요. 이거 외우고 어느 정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쳇바퀴 도는 어느 날이라고 했네요. 자, 다시 켜주고. 답답한 일상, 쳇바퀴 도는 어느 날. 자, 이렇게 했죠. 자, 자막을 제가 좀 짧게 넣었으니까 이게 금방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래도 크게 상관없어요. 자, 여기서부터 목소리 시작될 거고 얘를 앞으로 당겨 놓고 자, 그 다음에 이쯤에서 시작하겠죠. 답답한 일상. 자, 요거를 요쯤에 당겨 놓고 자,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답답한 일상, 쳇바퀴 도는 어느 날. 자, 어느 날 하고 이까지 목소리가 끝나버렸잖아요. 여기까지가 끝났죠? 자, 그러면 얘도 여기까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뒷부분이 너무 앞으로 당겨져 있다 그러니까 좀 줄여주고 얘를 이렇게 당겨 놓습니다. 자, 그러면 타이밍이 딱 맞을 거예요. 답답한 일상, 쳇바퀴 도는 어느 날. 됐죠? 자연으로 들어갑니다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녹음을 하고 이 자막의 길이랑 내 목소리의 길이를 계속 맞춰주는 작업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두 번째 방법이 또 있다고 그랬죠. 자, 텍스트 투 스피치라는 기능인데 글을 써놓으면 그거를 목소리로 바꿔주는 기능이 있거든요. 자, 그걸 한번 써보겠습니다. 텍스트 선택하시고 오른쪽 버튼 누르면 여기에 텍스트 음성 변환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자, 얘를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언어는 뭐냐 물어봐요. 고르면 돼요. 그냥 한국어 고르면 되고 그 다음에 음성을 선택하라고 나오는데 이 음성이 되게 많이 있어요. 전부 눌러보면 밑에 음성 되게 많거든요. 이 밑에 보이시죠? 여기 보면 지금 가려져서 좀 덜 보이는데 굉장히 스크롤하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눌러보면 원더쉐어, 내 안의 크리에이터를 깨우다. 원더쉐어, 내 안의 크리에이터를 원더쉐어, 내 안의 크리에이터를 깨우다. 자, 이렇게 했는데 여기 쭉 찾다가 여기에 뭐가 어울릴까요? 뭐 뉴스 이런 나레이션 이런 게 좀 어울리겠죠? 자, 나레이션에서 요거 한번 들어볼게요. 원더쉐어 내 안의 크리에이터를 깨우다. 원더쉐어, 내 안의 크리에이터를 깨우다. 원더쉐어 내 안의 크리에이터를 깨우다. 뭔가 약간 이질적이죠? 그래도 한번 이걸로 해보겠습니다. 자, 요걸로. 자, 이걸로 선택을 하고 자, 자동 일치 그리고 생성 버튼을 누르면 되는데 지금 여기도 크레딧이 보일 거예요. 이 크레딧은 말 그대로 네, 저는 지금 이제 무제한 상태기는 한데 이게 차감이 됩니다. 뭐 원 크레딧 이렇게 차감이 되거든요. 그거 다 쓰고 나면 또 돈 주고 충전을 하긴 해야 돼요. 자, 생성 버튼을 눌러주면 방금 이 텍스트를 이런 내용 할 거야 라고 지금 돌리고 있죠, 얘가. 자, 다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서버에서 만든 음악을 목소리를 바로 이렇게 갖고 왔어요.
자연으로 들어갑니다. 아이고, 너무 중요한데요. 자, 자연으로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나와 있겠죠. 이렇게 얘 잡고 맞춰주면 되는 거니까. 지금 이게 약간 뻐벅뻐벅 하는 느낌이 나는데 이게 제 컴퓨터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자, 여기까지 당겨놨어요. 자, 앞에는 제 목소리. 답답한 일상, 쳇바퀴 도는 어느 날. 자연으로 들어갑니다. 너무 묵직해.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이제 목소리라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 방법 말고 아까 전에 제가 녹음해 놨던 내 목소리 기능도 있었잖아요. 텍스트 음성 변환에. 그 위로 올라가면 쭉 올라가면 여기에 사용자 정의 음성이라고 AI가 붙어 있는 게 있어요. 저는 이걸로 내 목소리를 만들었습니다. 나는 당신의 AI 클론 목소리입니다. 여러 언어에 능통하며 쉽고 효율적으로 창작하는 데 도움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미리 제가 녹음해 놨던 건데 이거는 녹음을 어떻게 하느냐면요. 음성 복제를 눌러요. 자, 그리고 내 목소리 녹음한다는 거에 동의를 한번 하시면 지금 여기에 이 내용이 있죠. 이 내용을 읽으라고 하거든요. 10초에서 1분 사이에 대본을 읽어야 되는데 이걸 읽으면 얘가 AI로 내 목소리를 만들어요. 물론 이 기능도 자, 이렇게 해놓을게요. 이 기능도 나는 비디오 제작자, 내 목소리 녹음을 이용해 합성 버전을 만들어 사용된다는 것을 원더쉐어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한번 짧은 걸 했죠. 그 다음에 또 학습을 시켜요, 나를. 자, 이것도 20초에서 1분 사이로 읽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어느 날 원숭이가 강가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그는 나무 아래에 있는 사자를 봅니다. 사자가 그에게 달려옵니다. 그는 무서워서 강에 빠집니다. 그는 수영을 할 줄 모릅니다. 그는 소리칩니다. 토끼가 그의 소리를 듣습니다. 토끼가 강에 뛰어듭니다. 토끼가 원숭이에게 헤엄쳐 가지만 그를 도울 수 없습니다. 다행히 코끼리가 다가옵니다. 그는 매우 강합니다. 그는 토끼와 원숭이를 돕습니다. 새 친구는 매우 행복합니다. 그들은 코끼리의 집으로 갑니다. 그런 다음 그 셋은 좋은 친구가 됩니다. 자, 이렇게 다 읽었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음성 복제를 이제 눌러주면 내 목소리를 서버에 올려요. 여기에 보이스 원이라고 또 하나 생겼죠. 뭐 요것도 제 목소리고 이것도 제 목소리입니다. 인생은 초콜릿 한 상자와 같다. 다음 조각이 어떤 맛인지 좀 제가 텐션을 낮게 읽어 놓으니까 조금 어색한 것 같아요. 제 목소리가. 나는 당신의 AI 클론 목소리입니다. 요게 원래 제 목소리 조금 더 가까운 것 같은데. 인생은 초콜릿 한 상자와 같다. 다음 조각이 어떤 맛인지 결코 모르겠다. 자, 어쨌든 이 두 개 목소리가 나왔죠. 요거는 제가 다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목소리가 좀 마음에 안 듭니다. 자, 일단 지우고요. 이 목소리 써볼게요. 자, 만들었고 만든 결과고, 자, 그 다음에 생성을 했죠. 여기서 이제 생성을 누르면 얘를 이 목소리로 읽는다는 얘기예요. 아까 전에 밑에서 사용자 정의 음성 말고 다른 나레이션을 이용을 해서 원더쉐어. 목소리를 만드는 것처럼. 자, 그러면 여기서 사용자 정의 음성을 가지고 얘를 가지고 생성을 눌러요. 자, 그러면 자연으로 들어갑니다. 목소리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도 사용을 합니다. 이게 무료가 아니에요. 뭐 이거는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 기능이 너무 좋아서 돈을 내고 쓰는 거고, 여러분들은 별로다 그러면 안 쓰셔도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들어볼게요. 자연으로 들어갑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 뒤에부터 다 한번 해볼게요. 두 개 동시에 되는지는 내가 테스트 안 해봤는데 둘, 셋, 넷 골랐어요. 이것도 될까? 생성. 한꺼번에 되네요. 이게 한꺼번에 된다는 말은 뒤에 있는 자막들도 전부 다 그냥 일괄 처리를 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조금만 기다리면 됩니다. 하나는 업로드를 실패했네. 실패한 거는 다시 하면 되는 거고. 자, 요거는 다시 해봐봐. 네,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닫고요. 다시 필모라로 돌아갈게요. 그럼 다 만들어져 있죠. 자, 이게 글 내용에 비해서 조금 더 기니까 이게 포개지는 부분이 있나 봐요. 이런 것들은 이제 정리만 해주면 됩니다. 이 녀석들 손잡아 본 지가 언제인지 기억도 가물거리는데. 자, 그러면 요게 여기서부터 바로 떨어지니까 앞으로 당겨주고 이렇게 하면 이제 정리가 된 거예요. 여기 살짝 포개지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들도 한꺼번에 다 선택을 하고,
이제 목소리로 바꿔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만약에 내가 비용을 쓰기 싫다, 아예 무료로 하겠다. 그러면 촬영할 때부터 아예 목소리를 넣고 하시든지, 아니면 지금처럼 촬영분에는 목소리가 없지만 텍스트는 쓸 수 있었고, 이 텍스트를 내 목소리로 실제로 바꾸는 게 아니고 이 안에 있는 다른 목소리로 바꾸는 기능도 있었고, 근데 다 돈을 쓰는 거잖아요. 이 크레딧을 써야 되니까. 근데 이게 녹음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이 녹음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내가 적절하게 전체적인 분위기에 어울릴 수 있게 목소리를 계속 조절해 가면서 시도를 하면 되거든요. 결국은 이런 AI 기능이 나오기 전에 후시 녹음이라는 개념이 있었잖아요. 다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AI가 나오면서 조금 더 편해졌다, 시간을 아낄 수 있다, 약간 그런 이제 차이가 생긴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끝까지 쭉 목소리를 녹음을 해서 이제 채워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텍스트로 목소리를 만드는 것까지 끝냈어요. 그럼 나레이션은 들어간 건데, 이렇게 해도 심심함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심심해요? 네, 맞아요. 화면에 배경음악에 관한 부분들이 없죠. 효과음, 배경음악이 없으니까 뭔가 약간 밋밋하게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자, 이 BGM들을 어떻게 채워 넣어야 되는지에 대한 강의는 다음 강의에서 이어서 하도록 하고,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끝을 내도록 할게요. 자, 이번 강의 좀 시간이 길었죠. 강의할 내용도 많았고, 텍스트를 어떻게 삽입을 하는지, 필모라가 제공하고 있는 텍스트를 어떻게 이용을 하는지, 어떻게 수정을 하는지, 그리고 텍스트를 사전 설정해서 다음번에 또 꺼내 쓸 수 있게 만든다든지, 텍스트에서 목소리를 추출한다든지, 그리고 내 목소리를 직접 녹음을 한다든지, 내 목소리를 녹음을 하는데 이거를 AI로 바꿀 수 있게끔 하는 방법도 알려드렸고, 물론 돈이 들어가는 거지만, 그래서 다양한 방법들을 알려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은 영상을 그냥 단순히 만드는데 돈이 들어간다, 안 써야지, 저는 이 개념보다는 내가 만든 영상을 어떻게 돈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고,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여기 들어가는 돈은 진짜 얼마가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유튜브를 하시든 릴스를 하시든 영상으로 돈을 만들어내는 방법들은 다양하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대비를 해보시면 나는 좀 괜찮은 대안이 아닐까. 영상을 더 많이 만들면 되니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강의에서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할게요. 자, 매번 말하는 거지만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주셔야지 제 강의 놓치지 않고 누구보다 빨리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빠이.